저는 이화여대 에코학부의 장익원입니다. 이 동물 사회도 이 불평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불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먼저 미어캣 사회, 그리고 비교 연구법, 줄무늬 몽구스 사회, 리더가 사회를 완벽하게 조절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평등한 사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어캣인데요. 미어캣 하면은 사막의 바수꾼, 꼿꼿이 서가지고 뒷다리를 들고 이렇게 망을 보는 행동으로 유명한 아주 귀여운 동물입니다. 미어캣이 사는 장소는 칼리아리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프리카 대륙의 그 남쪽, 보츠와나, 나미아나, 잠비아와 그다음에 짐바브웨 이런 지역에 걸쳐 있는 굉장히 커다란 사막이에요. 사막 하면은 어떤 곳인가요? 일단 시야가 확 트여 있죠. 이게 숨을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발달한 잔점 배무늬 독수리, 초원 독수리, 자칼 이런 동물들이 사냥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장소예요. 이 미어캣은 한 고양이 정도의 크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사냥의 메뉴로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미어캣은 항상 망을 보면서 이 포식자의 접근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 미어캣 사회를 보면은요, 보통의 경우 한 어른이 20마리 정도이고, 그리고 그 새끼들이 있습니다. 이 미어캣 사회에서 번식하는 그런 개인은 알파 수컷과 알파 암컷 뿐이에요. 이 중에서도 알파 암컷이 그 우두머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 하급자 암컷, 하급자 수컷, 외부에서 온 수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알파 수컷, 알파 암컷만 번식하기 때문에 이 번식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하급자들은 그 알파 수컷과 알파 암컷의 번식 활동, 특히 새끼를 돌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타 행동이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알파 암컷의 새끼들하고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은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어캣 무리가 날이 밝으면은 이 사막 밖으로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새끼들이 있으면은 이 새끼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어른 미어캣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 미어캣은 이 새끼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남아서 굶으면서 돌봐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미어캣들은 한 몸무게가 하루에 한 5.9% 정도 늘어날 동안 굴에 남아있는 그런 어른은 한 몸무게를 1% 정도 잃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미어캣은 한 번식기 내내 굉장히 많은 그런 양육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미어캣 같은 경우에 심지어 한 몸무게의 11% 정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급자들은 이타 행동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가 번식하기 전에 출산하기 한 달 전서부터 다른 암컷들을 굉장히 괴롭혀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번식할 확률이 높은 그러한 암컷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래요. 암컷들이 임신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암컷이 자기 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급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 딸이라 하더라도 무리해서 내쫓아요. 굉장히 좀 매정한 엄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쫓겨난 하급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어캣은 그 포유류인데 임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나 혼자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먹이 활동도 해야지. 그 다음에 포식자 망도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스트레스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유산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쫓겨난 하급자가 유산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알파 암컷은 이 매정해야만 하는가? 만약에
임신한 암컷을 내쫓지 않고 그냥 무리에 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간단해요. 이 하급자가 그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그 하급자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새끼를 돌봅니다. 이 알파 암컷이 낳은 새끼를 이렇게 잡아서 먹을 수도 있어요. 공격하고 죽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파 암컷의 새끼들은 만약에 이 하급자 암컷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생존율이 한 50% 정도로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끼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무리가 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무리 전체가 생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막에서 먹이가 충분하지 않은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이 무리의 크기가 각자 미어캣 하나하나의 생존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무리가 크면은 각자 망을 보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보초를 서는 그 시간 있죠. 그 비율이 무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망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보다 생산적인 활동, 먹이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무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무리는 생존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무리 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급자가 각자의 새끼를 낳지 않는 것이에요. 무리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해서 알파 암컷의 새끼만 돌보도록 할 때, 이때에만 이 협력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급자들은 무리에 남아 있으면은 번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번식의 불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무리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리랑 같이 살아가지 않고 이 사막에 혼자 살아간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해요. 내가 지금 당장 번식할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무리와 같이 있을 때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 미어캣 리더가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러면은 그 리더 자리를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무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무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타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은 바로 그 리더로부터 그 공격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무리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급자들은 이 무리에 남기 위해서, 그 무리와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협력 활동을 해요. 동물들이 협력을 하는 여러 이유 중에 우리가 부산물 혜택 협력이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개인들이 이기적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이 하급자가 무리에 남아있기 위해서 하는 최선의 선택.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무리를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미어캣 그 하급자들이 꼭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협력 활동이 그 최상의 선택일 때, 이때가 우리가 부산물 혜택 협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 미어캣 사회를 보면은요, 이 암컷 리더가 무리를 완벽하게 통제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무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개인이 있다면은 철저하게 처벌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리더가 완벽한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을 이 미어캣 사회에서 하기는, 그런 실험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어캣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그 진화 생물학자들이 그 야생에서 하는 아주 잘 애용하는 실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비교 연구법입니다. 이게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종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저 종에서는 저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비교 연구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대체 어떤 종을 비교해야만 되는가입니다. 만약에 개통학적으로 서로 먼 종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정당하게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런 계통적인 차이가 그런 행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계통적으로 아주 비슷해요. 최근에 서로 갈라졌어요. 그렇다면은 아주 간단한 그런 생태적인 차이가 이런 행동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 줄무늬 몽구스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미어캣과 줄무늬 몽구스는 아주 가까워요, 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통학적인 차이는 거의 없어요. 단지 얘네들의 그런 물리적인,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의 차이로 인한 그런 행동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줄무늬 몽구스 사회의 리더는 역시 그 알파 암컷인데 그 미어캣 사회의 알파 암컷처럼 이렇게 강력한 통제를 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이 리더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줄무늬 몽구스의 사회는 이 미어캣 사회와 뭐 크게 비슷해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줄무늬 몽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리의 암컷, 여러 마리의 수컷이 동시에 번식을 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미어캣 사회에서는 알파 암컷, 알파 수컷만 번식했잖아요. 근데 줄무늬 몽구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무늬 몽구스의 집단도 꽤 좀 큰 편입니다. 줄무늬 몽구스에서도 이 하급자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타 행동을 해요. 이 줄무늬 몽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협력 활동이 더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더 세련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기 돌봐주기, 우리가 일종의 베이비시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기 돌봐주기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심지어 자기가 돌보는 새끼가 어느 정도 크죠. 그러면 거의 1대1 전담으로 그 특정 새끼만 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협력 행동까지 발달해 있습니다. 그 줄무늬 몽구스 사회를 보면은요, 가끔씩 무리 전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강제 퇴거라고 하는데요. 줄무늬 몽구스 사회에서도 알파 암컷이 그 하급자들이 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그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해요. 주로 나이가 많이 있는 암컷들, 주로 번식하는 암컷이거든요. 이 강제적으로 이 젊은 암컷들이 그 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젊은 암컷이 만약에 번식을 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영아 살해까지 저질러요. 자,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어떤 경우가 되면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무리를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절대 하급자들이 원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급자들도 무리에 남아있고 싶어 해요. 그래야만 이 무리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이 상급자들이 아니면은 이 알파 암컷의 괴롭힘이 굉장히 심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하급자들이 참지 못하고 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한꺼번에 그냥 확 나가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알파 암컷 그리고 이 상급자 이 암컷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고, 그다음에 그 무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그 무리의 생존 그리고 번식은 무리에 크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하급자들이 한꺼번에 무리를 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무리는 불안정해지고 외부의 포식자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외부에 있는 집단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 줄무늬 몽구스 사회를 보면은요, 이 리더가 아주 완벽하게 그런 그 줄무늬 몽구스 사회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하급자 하나하나는 늘 내가 여기 무리에 남아있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은 무리 밖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유리한가, 이것을 저울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만은 무리에 남아있는 것이 유리해요. 자, 그렇지만은 이 줄무늬 몽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리를 지어서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이 리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줄무늬 몽구스 사회는 이 리더와 그다음에 이 하급자 사이에 일종의 줄다리기를 한다. 이 분쟁의 줄다리기이다. 그리고 이 줄다리기의 결과에 따라서 뭐 무리가 잘 유지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은 무리가 크게 와해돼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를 보면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하급자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해야 돼요. 하급자가 무리에 남아서 먹고 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비협조적인 하급자가 있을 때 단호하게 처벌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엄격한 서열 상승 기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서열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이런 불평등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무리에 계속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나도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와요. 그 기회가 5%일지 1%일지 그 굉장히 그 적은 숫자일 수 있지만 그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기회가 있는 것하고 아예 없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동물들의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